내가 살던 오피스텔은 꽤 오래된 건물이었다. 겉보기엔 멀쩡했다. 외관만 보면 새로 도색한 것처럼 깨끗했고 간판도 반짝거렸다. 하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금세 알 수 있었다. 이 건물은 겉과 속이 전혀 달랐다. 복도는 좁고 천장은 낮았다. 형광등은 늘 반쯤 나가 있었고 빛이 깜빡일 때면 그 순간마다 그림자가 일렁였다.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발자국 울림이 뒤에서 겹쳐졌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러겠거니 했다. 나는 회사와 가까웠고 방도 작지만 따뜻해서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적어도 그날 밤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은 유난히 늦은 퇴근을 했다. 밤 11시쯤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서자 자동문이 천천히 닫히며 낮은 바람 소리를 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길게 이어진 복도가 내 앞에 드러났다. 회색 벽, 오래된 문들, 희미한 불빛. 그런데 그 끝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처음엔 그냥 세입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 사람은 그냥 그저 벽만 보고 서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벽을 아주 가까이 마주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고개를 저었다. 늦은 밤에 뭐 하는 거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내 신발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옆집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오고 계셨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해 보였다. 총각! 이 시간에 혼자 다니면 안 돼. 요즘 일이 얼마나 훌륭한데. 네. 오늘 야근이 좀 있었어요. 그녀는 내 어깨 너머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 있었다. 저기 복도 끝에 저건 뭐죠?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로 그림자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우린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내게 말하였다. 분명 방금까지 있었는데? 집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넣는 순간 철문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그렇게 나는 찜찜한 기분을 안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점점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그것은 우리 집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까 그 일이 너무 찜찜하고 무서워 숨죽인 채 가만히 있었다. 그 후 뭔가 문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쥐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가 너무 의도적이었다. 규칙적으로 천천히 마치 안에 있는 나를 깨우려는 것처럼 그것이 들려오고 있었다. 몇 분쯤이 지났을까? 이내 소리는 멈춰버렸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졌다. 다음날 아침 나는 현관문을 열어보았다. 문틈 아래엔 얇은 검은 먼지와 함께 손톱 자국 같은 스크래치가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 저 끝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내 문 앞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문을 긁는 그 소리.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지 옆집 아주머니를 다시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그날 옆집 아주머니가 내게 조용히 물었다. 총각, 혹시 요즘도 그 소리 들려? 네?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들리는구나. 네. 거의 매일요. 그래서 CCTV도 확인해 봤는데 꼭 그 시간대에만 화면이 꺼져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혹시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네. 그 사람이라뇨? 작년에 이 건물에서 죽은 여자, 505호 여자
그날 밤 늦게 퇴근하던 길이었다는데 복도 끝에서 왠지 모르게 갑자기 쓰러졌대. 심장마비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눈앞에 손톱 자국이 남아있더래. 옆집 아주머니의 얘기를 듣고 난 뒤 나는 생각을 하였다. 요즘 들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랑 너무나도 흡사하였다. 그렇게 의문만 남긴 채 시간은 흘러갔다. 토요일 오전 주말 아침, 밖에서 무언가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움직이는 소리에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이사를 간다고 하셨다. 이사 가시나 봐요. 응. 계약도 끝나기도 했고. 아휴, 그 밤마다 나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도저히는 이곳에 못 있겠어. 총각도 조심해. 그 발소리 사람 소리가 아닐지도 몰라. 괜찮아요. 아직 정확한 건 안 밝혀졌으니까. 그냥 이 건물이 오래돼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겠죠. 나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문 앞에서 그 소리가 멈추더니 이번엔 손톱으로 긁는 것이 아닌 손바닥으로 문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무 무서워 숨을 죽였다. 그리고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하나 비추었다. 그림자는 우리 집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이내 다시 천천히 멀어졌다. 그 후로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가끔씩 생겨났다. 새벽에 집에 혼자 깨어 있을 때면 누군가 지나가면서 센서가 작동이 되는 것 마냥 복도의 불빛이 꺼졌다 켜지면서 문틈 사이로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이 마치 누군가가 서 있는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런 날이 있을 때면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아버렸다.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 불면증까지 생겨버린 나는 이내 이사를 결심하였다. 그렇게 이삿날이 다가오고 마지막으로 짐을 싸던 날,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을 열고 복도를 바라보았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둠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사이로 복도 끝에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동조차 없었다. 거기 누구세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런데 그게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나는 얼어붙어 버렸다. 그 얼굴은 내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동자는 모두 흰자였고 입술은 피로 번들거렸다. 그건 분명히 나였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와는 전혀 달랐다. 그날 이후 나는 다음날 이사를 하게 되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그 집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사한 집은 어때요? 지낼만 해요? 아, 네. 회사랑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지낼만은 한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 아, 맞다. 그 전에 살던 집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 집이요? 아니요. 따로 들은 건 없는데요. 그때 그 집, 그 층에서 여자 시체가 나왔대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진행한다고 허물다가 발견했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래서 그 집은 자체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복도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 혹시 이 여자 구두 소리랑 그리고 문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총각도 들었구나. 아무튼 요즘 세상 진짜 흉흉하다니까. 아직 그 여자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는데 총각도 조심해요. 네, 알겠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전화 주고. 네. 전화를 끊고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그때 내가 본 건 정말 무엇이었을까?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도 나는 가끔 그 복도가 떠오른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문을 긁는 그 날카로운 소리까지.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절대 문을 열어선 안 된다. 그건 당신을 데리러 온 또 다른 당신일지도 모르니까.